어제 다 설명을 들으셨었죠. 새로운 요소를 생성하는 거, 이미 생성된 요소를 가지고 뭐 스케일을 조작한다든지, 간격을 띄운다든지, 회전한다든지 등등의 수정 작업, 패턴을 한다든지의 기능들은 모두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3D 모형을 클릭하면 이 클릭함과 동시에 다른 것들은 다 그레이아웃 되어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요소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만 이 현재의 스케치, 현재의 상태에서 현재 스케치로 형상화할 수 있는 것들만 켜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으로는 전사, 쉘, 스윕, 로프트, 코일, 회전, 돌출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윕과 로프트 그리고 코일은 추가적으로 다른 스케치도 필요해요. 이 한 개의 스케치만 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선은 돌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은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콘에서 보시는 것처럼 돌출은 현재 스케치를 가지고 지정한 방향에 맞춰서 일정 높이만큼 형상화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출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 왼쪽에 이 특성이라는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특성이라는 탭은 클릭해서 드래그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다른 위치에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기는 안 좋지만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원래의 위치로 넣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특성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원래 탭 위치로 옮겨주시면 이렇게 붙습니다. 이 라인 위치에 두면 이 라인에 붙어요. 이렇게 옆에.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에 구성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먼저 프로파일이라는 게 보여요. 만약에 패곡선이 여러 개다. 구역이 여러 개로 나뉜다라고 하면 여기가 프로파일이 여러 개로 구성이 될 수 있겠죠. 프로파일 여러 개를 선택해서. 시작 위치는 기본적으로 스케치 평면입니다. 이따가 좀 형상화를 한 다음에 또 확인을 해보겠지만 스케치 평면을 여기에 스케치를 했지만 다른 데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데까지 돌출을 하세요.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 평행한 위치에서 그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스케치만 하셨기 때문에 이 마우스 조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아직 못 하셨겠지만 키보드에 있는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해보시게 되면 화면을 회전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고 마우스 휠 버튼만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현재 보고 있는 각도 상태에서 이동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우스 휠을 당기냐, 미냐에 따라서 확대하냐, 축소하냐를 이제 컨트롤할 수도 있죠. 도구 탭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다른 프로그램 사용하시던 프로그램에서는 이 휠 방향이 반대였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화면 표시라는 탭을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줌 동작이라는 게 있어서 이 줌 동작에는 방향 반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기는 게 확대인데 이 방향 반전을 하게 되면 미는 게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반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옵션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옵션은 응용 프로그램 옵션은 중간중간 이제 제가 생각날 때마다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쪽에서 좀 저와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는 게 좋다고 설명드리는 게 여기서 보시면 네. 2D 스케치에서의 돌출과 스케치 종료 돌출 완전 똑같습니다. 2D 스케치에서의 2D 스케치에서 바로 돌출을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스케치를 돌출할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아예 종료를 해버리고 돌출을 하게 되면 스케치가 여러 개인데
스케치 여러 개 중에 내가 원하는 돌출 스케치는 내가 지정해서 할 거야 라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는 바로 그 스케치만 돌출할 수가 있고 후자는 내가 원하는 스케치를 선택해서 그 스케치에서 돌출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화면 표시라는 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보기 동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켜져 있으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최소 회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고 있던 방향이 비록 마우스로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제가 보고 있던 방향이 이렇게 된 각도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각도가 30도고 이 각도가 만약에 40도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요게 더 적은 각도로 있는 더 조금 회전 수행을 하면 수직 보기가 되는 상태다 라고 하는 그 각도에 맞춰서 적용을 해버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쪽은 수직이고 원래 방향이 로컬 좌표계 기반으로 해서 수직 방향이고 로컬 좌표계 기반으로 해서 이쪽이 수평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나중에 이 수직이 수평이 되는 거죠. 제가 보는 그 뷰에서는. 그렇게 되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이거 내가 원하는 수직이니까 이 선에다가 수직 넣어야지 하고 선 클릭하고 수직 구속 조건 넣었는데 이게 수직이 안 되고 자꾸 누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최소 회전 수행이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 방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금 회전하는 쪽이 아니라 무조건 로컬 좌표계 기반으로만 뷰를 회전해라 라고 하면 무조건 아래쪽에 이 라인은 수평한 위치, 이쪽은 꼭 수직한 위치로 정렬을 합니다. 요거는 웬만하면 오류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해놓고 적용하는 게 좋아요. 이건 하다 보면 그 각도가 적은 각도로 회전이 될 때만 이게 발생되기 때문에 매일매일은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류가 언제 나는지 확인은 어려워서 이거는 체크를 로컬 좌표계로 정렬하게끔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확인 버튼 클릭하고 다음 내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아까 이제 설명드리던 3D 모형 탭에서 돌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왼쪽에 방향이라는 거 이 방향 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방향을 기본값은 양의 방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음의 방향 쪽으로 돌출이 되는 거고 이 세 번째에 있는 것은 두 개의 같은 길이로 해서 돌출을 하겠다. 대칭을 클릭하게 되면 전체 길이 10을 스케치 평면 기반으로 해서 반으로 나눠서 반씩 돌출하겠다라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쪽 이 비대칭이라는 것은 A 방향 그리고 B 방향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 이렇게 지정이 되면 10만큼, 5만큼 돌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향을 일단 기본값으로 지정을 해서 이 테이퍼라는 것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테이퍼는 알고 계시는 구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상단부를 보시면 육면체가 보여요. 이 육면체가 마찬가지로 뷰를 전환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육면체에 있는 이 큐브 모양의 지금 보시면 이쪽에 우측면이라고 하는 면을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이 현재 스케치 평면에서 돌출이 되는데 지금은 0도 각도만큼 구배가 들어가 있어요. 테이퍼가 들어가 있어요.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값을 좀 과하게 사실 9배를 거의 뭐 0점 몇 도, 1도, 2도 이런 식으로 넣으시겠지만 과하게 20도를 넣어보면 현재 평면 기준으로 해서 이 평면이 이 끝포인트에서 이렇게가 0도라고 보면 0도에서 20도만큼 넓게 9배가 들어가는 게 보여요. 이 9배 방향은 값을 입력하는 곳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통해서
안쪽으로 하냐 또는 바깥쪽으로 하냐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굽의 각도를 한 10도로 해볼까요? 10도로 해보고 방향을 반전을 1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1로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10의 10분의 1이죠. 물론 음수지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 상태로 바로 형상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돌출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돌출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봐 주시면 돌출 하위에는 이 돌출을 생성할 때 사용되었던 스케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케치에 만약에 수정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스케치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스케치 편집을 하시게 되면 이 스케치를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수정이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서 이 50으로 60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스케치는 마무리를 했을 때 위쪽에 이렇게 돌출이 회색으로 그레이아웃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거나 또는 그 스케치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 아래 6시 방향이 스케치 마침으로 기본 표식 메뉴예요. 그래서 2D 스케치 마침을 클릭하게 되면 이대로 돌아갑니다. 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은 이제 각각의 면이 평평한 면이죠. 평평한 면은 모두 다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스케치를 이면에 생성할 수 있어요. 새로운 스케치 작성 클릭을 하면 지금 클릭한 이 새로운 면에 새로운 스케치를 입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각형 하나 생성해 볼까요? 어제 설명이 되었나 기억이 사실 잘 안 나지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동으로 치수를 부여한다 라고 하게 되면 치수 바로 오른쪽에 있는 번개 모양 치수를 클릭하셔서 번개 모양 치수로 입력돼야 할 스케치 요소들 클릭을 해주시고 이 치수들이 입력되는 데에 필요한 기준점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 요소들이 네. 이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면서 이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입력될 겁니다. 구속 조건과 치수가 모두 다 체크가 되어 있다면 혹시나 이 요소들 중에 뭐 접선이라든지 일치라든지 평행이라든지 구속 조건이 좀 더 들어가야 완전 정의가 되겠다 싶은 것들에 자동으로 구속 조건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용을 클릭해주면 지금은 정말 단순한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거의 원하는 방식의 치수가 입력된다라고 보겠지만 형상이 어려울수록 자동으로 입력하는 치수들은 좀 더 만족감이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치수가 입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3D 모형 탭 클릭하고 다시 돌출을 클릭하게 되면 또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보여요. 혹시 아까 왼쪽에 이 출력이라는 부분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하실까요? 아까는 없었어요. 이게 아예 아무것도, 네,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는 뭐, 원래 있던 원본과 합칠 거냐, 뺄 거냐, 이런 걸 물어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 출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본 아래 바닥에 깔려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 바닥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붙일래 아니면은 교집합, 차집합을 뺄래? 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출력이라는 부분에 부울이라는 이름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접합, 아래쪽에 있는 것과 얘를 붙이면서 작업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잘라내기라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형상을 이 스케치로 컷할게요 라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라내기를 한번 클릭해 봐 주시면 자동으로 형상이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동으로 전환되면서 지금은 이제 10mm만큼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끝이나 전체 관통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끝이라는 것은 이 형상이 여러 개가 툭툭툭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원하는 면까지만 컷이 되세요 라고 끝을 지정해 주는 거라 보시면 되고, 관통은 이게 저 끝에 몇 개가 있든지 간에 그냥 끝까지, 이 문서의 끝까지 모두 다 관통하세요, 컷하세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관통으로 한번 적용을 해서 형상의 끝까지 적용해 주세요 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컷도 마찬가지로 테이퍼를 적용해서 구배를 입력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물론 확인 버튼과 그리고 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지금은 계속 이제 단일 스케치, 단일 패곡선 스케치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여러 개의 패곡선으로 구성된 스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요 스케치를 활용해서는 1mm 돌출하고 저 스케치 활용해서는 5mm 돌출하고 이렇게 높이가 다른 경우가 있겠죠. 높이가 다른 경우에는 플러스로 해서 지금 스케치가 활성화된 건 유지하는데 돌출을 여러 번 더 할게요 라는 의미의 이 플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은 이제 스케치를 활용해서 돌출하는 작업은 모두 다 끝났으니까 기능 끄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능은 계속 켜져 있고 싶다라고 할 때는 플러스, 기능을 이제는 끄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컨트롤 Z 할게요. 뒤로 돌아가기 클릭을 하고 아까 그 조건을 입력하다가 제가 입력하는 조건 몇 개를 놓친 것 같다 라고 하는 순간이다 라고 할 때에는 그 피처를 조금 수정해야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돌출 1, 돌출 2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봤을 때 정말 단순하게 생긴 형상이기 때문에 돌출 1이 당연히 돌출 1 베이스고 돌출 2가 당연히 컷이다 라고 제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문서를 받은 사람이다 라거나 또는 피처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뭐 30개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피처가 뭐지? 하고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나 피처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 1, 예를 들어서 돌출 1을 한번 클릭하고 그 파일 폴더에서 파일명 변경할 때 아시죠? 그런 식으로 클릭하면 이름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더블 클릭하면 이 돌출이라고 하는 피처 또는 스케치라고 하는 피처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SC 다시 돌출 1을 클릭하고 천천히 다시 한번 클릭 해놓고 나서 얘 이름은 베이스예요 라고 이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돌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피처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 피처를 생성할 때 활용했던 스케치 이름도 바뀌면 좀 좋겠죠. 그래서 스케치 1도 이번엔 클릭하고 F2를 눌러봤습니다. 파일도 똑같이 이렇게 이름 변경이 되죠. 클릭하고 F2 누르면 이 스케치에 대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베이스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베이스는 이미 사용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선 취소를 하고 베이스인데 베이스의 스케치예요. 스케치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럼 베이스와 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스케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돌출 2는 컷이라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컷. 그럼 얘는 위에랑 똑같이 컷인데 스케치 라고 지어줄게요. 그럼 나중에 누가 봐도 이거 베이스고 이거 컷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 부품 모형 검색기의 오른쪽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보입니다.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가정은 정말 피처가 30개, 50개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찾고자 하는 피처의 이름이 따로 있을 때 베이스 요거는 부품뿐만이 아니라 조립품에서도 똑같습니다. 조립품에도 2,000개, 3,000개의 부품이 조립되어 있는 조립품인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부품을 찾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런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의 키워드를 입력해보면 베이스가 들어간 거 모두 찾으세요 하면 베이스와 베이스 스케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번엔 스케치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스케치가 들어간 모든 것들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검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 변경이 가능하고 검색할 수 있다.
아까 전에 제가 잠시 스케치에서만 매개 변수가 활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이스라고 하는 피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보면 이 거리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거리라고 하는 높이 값은 이 아까 전에 이름을 지어준 얘의 이름이 세로였죠. 이 세로라는 애의 3분의 1이네가 보입니다. 그럼 그 세로라는 애의 여기에 왼쪽에 거리 A에 세로를 3으로 나눠봐요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이 세로라는 스케치 세로 길이의 값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매개 변수라는 창을 다시 띄워서 세로 값이 바뀌려면 가로 값이 바뀌면 되겠네요. 가로 값을 70으로 바꾸게 되면 높이도 모두 다 바뀌는 게 보여요.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치수들에 다 하나하나 이런 링크를 걸어 주었다면 이 가로값 하나가 바뀜에 따라서 컷들도 모두 다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이 컷의 이 모든 길이들을 여기서 보면 알겠네요. 컷에 있는 이 47, 이거는 이 길이니까 무시하고 이 33과 13만 바꾸면 되겠네요. 이 33과 13을 한번 바꿔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33과 13. 이 33은 예를 들어서 가로에서 20을 빼라 라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에서 20을 빼세요가 이 길이다. 그리고 아까 전에 13.523은 세로에서 또 15를 빼세요 라는 값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종료를 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에서 라인까지의 거리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거보다는 이 직사각형은 무조건 여기 가운데에 배치되라가 더 좋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선을 생성하는데 이 선은 구성이라는 것을 활성화해서 점선이다라고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점선인데 직사각형의 왼쪽 코너 끝부터 오른쪽 코너 끝까지 이렇게 점선이 생성되고 마찬가지로 밑바탕에 있는 이 직사각형도 마찬가지로 끝포인트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 라인은 끝에 포인트에 마우스를 올려두었을 때, 이 포인트에는 지금 일치 구속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이 포인트는 포인트에 일치가 되어 있는 거네. 요거는 라인이 일치되어 있는 거구나. 라인이 이 끝 포인트에 일치가 되어 있다는 의미구나 라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요 포인트와 유관한 것 같아요. 요 포인트와 이 중심 포인트와 유관한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있어서는 안 될 구속 조건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 점 포인트를 클릭해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걸 클릭해 봤을 때 하이라이트가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닌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되니까 얘랑 전혀 유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구속 조건이 들어간 것 같다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구속 조건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해 보면 따로 한 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구속 조건이 사라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사실 요 끝에 있는 이 코너부의 끝 포인트랑 같이 매치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끝 포인트를 투영을 해와서 일치 구속 조건 아까 넣었었죠. 그래서 구성선과 끝 포인트를 클릭해서 완전 정의를 시켜주고 직사각형을 일단 오른쪽으로 좀 옮겨 놓을게요. 제가 선택하기 편하게. 일치 구속 조건 다시 활성화한 다음에 이미 입력된 이 라인의 중간 위치쯤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중간에 바로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끔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초록색 하이라이트 된 점을 클릭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작은 직사각형에 하이라이트 되는 초록색 점을 클릭해 주시면 이 두 개 점이 일치되면서 얘는 그냥 가운데에 고정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해 주시면 아까 그 위치에서 이 위치로 이동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가로 길이에 대한 70을 80으로 바꿨을 때 80으로 바뀌면서 가운데에 위치해 있지만 제가 지정한 이러한 함수 값들을 유지한 상태로 형상이 구성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개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